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중원가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1번 문항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틀린 부분 수정하십시오. 됐습니다.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먼저 미수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미수금 선택하시고 오른쪽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화면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험지 화면도 약간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지요. 자, 레트로 상사 3,600만 원. 금액 고쳐야 되겠네. 36000000. 주식회사 튼튼 가구 2,700만 원. 맞다 그지? 그리고 작업하고 나서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미수금에 대해서 작업해 보았고 그 다음에는 미지급금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이번에는 미지급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내용 작업합니다. 자, 미지급금 거래처 세 군데네. 첫 번째 주식회사 한국목재가 2,200만 원입니다. 아예 없다 그지? 새롭게 입력합니다. 검색창 띄우고 커서를 코드를 안에 딱 위치시키고 F2 키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목재를 검색해서 불러오고 금액 적습니다. 2200000.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동볼트가 2,800만 원 금액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성가구가 1,720만 원. 금액은 맞는데 거래처 이름이 틀렸다 그지? 고칩시다. 검색창 띄워서 이름으로 주식회사 대성가구로 됐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그리고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메뉴 작업해 보았고 메뉴 닫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화면 다시 정상 위치로 이동합니다. 3번 문항, 1번 문항이었다 그지? 1번 문항 풀었고 2번 문항 봅니다. 아래 거래처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단 주소 입력 생략하십시오. 오케이.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자, 탭이 3개 있는데 일반 거래처다 그지? 맨 왼쪽의 일반 거래처 탭 선택한 다음 작업합니다. 코드 번호 2201.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미진상사. 자, 유형은 동시. 자, 상세 내용을 오른쪽에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305-8614-529. 대표자 이름은 나미진. 업태는 도매. 종목은 가구. 됐습니다.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의 대체 적요에다가 번호 8번 붙이고 이렇게 등록해 주십시오. 오케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계정 과목 이름 찾아야 되겠다 그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다 그지? 첫 번째 계정 체계에서 당좌 자산을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이제 외상 매출금 찾으면 됩니다. 108번 코드다 그지? 이렇게 찾는 방법 1번. 방법 2번은 그지? 메뉴 열어 가지고 자, 메뉴 열었을 때 화면 이 상태에서 그지? 여기서 컨트롤 F 하면 검색창 띄워진다 그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딱 이렇게 108번으로 이동한다, 그지? 오케이. 자, 108번 계정 과목이 돼서 조교 8번에다 대체 조교 8번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랍니다. 자, 현금 조교 말고 대체 조교에다가 번호 8번 붙이고 외상 매입 금과상계라고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7월 25일 다음은 제조부서에서 근무하는 나성실 씨의 7월분 임금 대장으로 7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 월급 준 거다, 그지? 금액이 250만 원이고 원천징수 등 공제를 좀 했다 이겁니다.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고 부른다, 그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를 원천징수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 등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겁니다. 그게 30만 원이야. 그래서 250만 원에서 30만 원 빼 220만 원만 돈 줬다 이겁니다. 보통예금으로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7월 25일.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7월 25일 적고요. 자, 생산직 직원한테 월급 주는 거는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 그지? 임금. 자, 차변에 비용의 증가 계정 과목 이름은 임금 계정 과목이다. 500번대 코드의 임금 금액 2500000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얼마요?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실제 이제 준 돈이 220만 원인데 뭘로 줬다고? 보통예금으로 주었다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30일 당사는 영업부 임직원 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요. 8월분 퇴직연금 납입액 5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특징이 뭡니까? 연금을 불입하는 순간 회사가 직원한테 퇴직금 주어야 되는 의무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 누구라고? 종업원이다 이겁니다. 이미 회사는 직원한테 퇴직금 준 걸로 보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회계처리 엄청 단순했다, 그지? 불입하는 돈에 대해서 퇴직급이라는 비용 증가만 회계 처리하면 그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게 출시된 겁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 납입했습니다. 5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고 차변은 그 부분을 뭘로? 퇴직급이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코드.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8월 30일. 차변에 대변부터 할까?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줬어. 보통예금 500만 원. 자산 감소 50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차변을 뭘로? 비용의 증가로.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입니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됐지요?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4일 대한척 십자회에 당사가 생산한 제품 150만 원을 무상으로 기부했다. 기부했다 이겁니다. 차변의 기부금. 비용의 증가 150만 원. 대변에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물건으로 기부했다 이겁니다. 제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면 되고요. 그지? 주의합시다.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감소했는데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했으니까 빼먹지 말고 적요 8번을 꼭 적어주자 이겁니다. 타개정 대체에 해당합니다. 됐지요? 우리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고. 자, 이 문제는 조금 쉽게 출제됐다, 그지? 금액이 150만 원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고, 만약에 원가가 120만 원이고, 아니 원가가 150만 원이고, 시가가 17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거 없어. 그냥 원가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우리가 열심히 제품 만들었습니다. 우리 원가 회계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 제품 만드는데 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열심히 공부했어. 그 원가 회계 논리로 제품에 대한 원가가 150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요 금액이 장부에 딱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시장에 내다 팔면 150만 원보다 비싸게 돈 받을 거다, 그지? 170만 원 받을 거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제품을 시장에 팔아먹었습니까? 안 팔아먹었습니까? 안 팔아먹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제품을 그대로 그냥 기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되는데 얼마? 150만 원이라는 장부에 기록됐던 금액이 자산 감소 기록됩니다. 그게 차변으로 그대로 회계 처리된다. 됐죠? 그래서 혹시 금액이 원가가 얼마고 시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거 없어. 그냥 원가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대변의 제품, 재고자산 감소에 대해서 적요 8번을 꼭 적어주자.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9월 4일 대변부터 합시다. 제품이라는 자산 감소인데 적요란에 적요 8번을 꼭 적어주자. 금액 150만 원. 차변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증가. 됐습니다. 9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 증자를 지시했고요. 보통주 주식 만주 한 주당 액면금액 5,000원 요거를 한 주당 2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주 발행으로 인한 관련 재비용 13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게 썼는데 주식 발행했다, 그지? 유상증자 회계 처리입니다.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고 대변에 자본의 증가 기록합니다. 먼저 자본금 계정 과목 적습니다. 철저하게 액면금액으로, 그지? 만주 곱하기 5,000원, 5천만 원 적습니다. 액면금액에 5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주식 발행했다 이겁니다. 자본의 증가를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차변에는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보통예금. 얼마 들어옵니까? 만주 곱하기 2만 원, 2억 원 계산됩니다. 2억 원.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 들어오는 거는 엄청 크게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을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억 5천만 원. 할증 발행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회계 처리입니다. 너무 쉽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신주 발행비를 끼워 넣었습니다. 주식 발행하는 과정에서 짜잘하게 비용이 130만 원 지출되었다 이겁니다. 돈이 뭘로 나갔습니까? 당좌 수표 발행했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2억 원 돈 들어왔다가 130만 원이 다시 돈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이 2억 원으로 예상되었었는데 2억 원에서 130만 원만큼 차감된 게 최종적인 발행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비가 생겨버리면 처음 예상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지? 얼마만큼? 130만 원만큼.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신주 발행비 130만 원 때문에 1억 5천만 원에서
130만 원만큼 작아진 148700 여기 적을까? 148700 000이 최종적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가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9월 15일 차변부터 적을까? 차변에 보통예금 2억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당좌예금부터 적을까? 대변에 신주 발행비 때문에 당좌예금이라는 돈이 나갔어. 당좌예금 13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주식 발행 초과금은 148700000이 되더라. 됐습니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17일 우리 인테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9월 1일 체결한 계약을 거래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해서 상호 합의하에 해지했다. 우리 인테리어로부터 수취했던 계약금 35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반환했다. 자, 애당초에 9월 1일에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답니다. 9월 1일 회계 처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 들어왔을 거야.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어. 뭐 현금이라고 가정할까? 350만 원. 대변에 그 부분을 뭘로?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약금 받았었는데 오늘 9월 17일입니다. 오늘 계약이 해지되었답니다. 이견으로 그냥 거래하지 말자라고 협의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받았던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답니다. 됐죠? 그러면 돈을 줍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350만 원. 차변에는 애당초 대변에 기록했던 선수금을 이제 감소시키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지. 됐죠? 이게 9월 17일 회계 처리이고요. 선수금에 대해서 당연히 거래처 관리하겠다, 그죠? 처음에 부채 증가 기록할 때도 거래처 관리, 그거 부채 없앨 때도 거래처 관리할 거다. 됐습니다. 9월 17일 분계 분석했고 참고로 9월 1일에 진짜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회계 처리했겠지. 9월 1일 볼까? 9월 1일. 자, 대변의 선수금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아, 계약금도 현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대변의 선수금을 없애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9월 17일 차변의 선수금. 자, 낙서 지우도 되겠지요? 낙서 지우고 자, 거래처를 우리 인테리어 자, 금액은 3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그래서 계약금 받는 거래 많이 연습했잖아, 그지? 그거를 좀 변형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약금 받는 거래의 정반대의 분계를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항 9월 30일 주식회사 에이스에 대한 외상 매입금 35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주식회사 에이스로부터 면제받았다. 우리가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었어.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부채 감소 기록하고 이제 돈 주면 된다 그지? 25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어.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돈 줄 필요 없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 기분 좋다 그지?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9월 30일. 자, 대변에 있던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킵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에이스. 금액은 350만 원. 자, 대변에 이제 돈 주면 됩니다. 현금으로 250만 원 주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25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상대방이 돈 줄 필요 없대.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8월 17일 비사업자인 개인 송영준에게 제품 1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별도의 관련 증빙은 발급 안 했답니다. 유형 무엇입니까? 14건별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았는데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했어. 14건별.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8월 17일. 자, 유형 14건별이고요. 공급가액란에 14건별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0만 원을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 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만 원으로 자동으로 갈라지더라. 그지? 1100000 엔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송영준.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10월 1일 당사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2000cc 요게 고장나서 하나정비소에서 해당 차량을 수리하여 차량 유지비 1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발생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우리가 차 고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됐지요? 그러면 유형은 54 불공입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 차량 유지비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 분석 끝났지요? 54 불공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 출제된 거네요. 오케이. 입력합니다. 10월 1일 54 불공. 자, 공급가액이 얼마라고요? 110만 원. 부가가치세 12만 원. 어디서 차 고쳤다고? 하나정비소. 자, 전자외부 여. 불공제 사용,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지출 3번 선택하고요. 분계 차변의 차량 유지비인데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기록될 여지가 없다 그지?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132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과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조금만 화면 올릴까? 이렇게 약간 아래쪽이 잘릴 수 있겠네. 됐습니다. 자, 11월 1일 판매 부문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선물로 지급할 한우 세트 5개, 한 개당 10만 원에 대한 한우 세트 5개를 대한유통에서 구매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됐지요? 직원들한테 한우 주려고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매출 전표를 받았답니다.
됐죠? 자, 주의합시다. 한우에 대해서 한우 세트 금액 50만 원인데 부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미가공 신용품이지 않습니까? 면세 항목입니다. 면세 물건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습니다. 유형 무엇이겠습니까? 매입이면서 카면 유형일 겁니다. 됐죠? 카과가 아니고 카면이라는 유형도 출제될 수 있구나. 됐죠?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지요. 차변의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신용카드 거래는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되 거래처를 주의하자. 그지? 한우 세트 구입한 대한유통을 거래처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입력한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하자. 그래서 57카과가 아니고 매입이면서 카면이라는 유형도 출제될 수 있구나. 그거를 체크하면 되겠네. 됐지요? 자, 날짜 11월 1일입니다. 유형. 자,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어. 찾으면 되잖아. 매입이면서 카과가 아니고 카면 58번이 되겠습니다. 자, 58 카면.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자, 상단부에는 거래처를 대한유통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지? 대한유통.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국민카드. 자,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입니다. 자, 대변은 미지급금인데 자, 상단부에 있는 대한유통이 자동으로 끌려와서 표시되는데 이거를 뭘로? 국민카드로 고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8카면이라는 유형을 작업해 보았는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은 57카과와 동일합니다.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좀 적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자, 4번 문항 봅니다. 11월 10일 주식회사 수진상사의 아래와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최신 기출 문제 유행이다. 그지? 거래 내용을 문장으로 구구절절 설명한 게 아니고 증빙을 그냥 바로 제시합니다. 증빙을 보고 당신이 알아서 분석해서 입력하십시오라는 문제다. 그지? 자, 유형부터 파악합니다. 우리 회사가 중원가구 주식회사다. 그지? 중원가구 주식회사. 이거 미안합니다.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 실기표 문제 서두에는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중원가구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은 또 중원가구 주식회사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엉망진창이다. 그지? 미안합니다.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지만 출제하실 분에 좀 꼼꼼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맨 앞부분에 되어 있는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중원가구에서 중원 가구 주식회사로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 자, 우리 회사가 어쨌든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 회사가 물건 팔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연습 발급했습니다. 유형 무엇입니까? 11 과세지.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입니다. 차변이 문제다. 그지? 물건 제품 팔았는데 이제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괜찮아. 세금 계산서 하단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물건값 150만 원, 부가가치세 15만 원 합해서 165만 원을 돈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외상이다 이겁니다. 차변 계정 과목은 뭐다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방 회사는 누구라고? 주식회사 수진상사라고, 전자여부 전자라고. 품목 수량 단가 중에서 품목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 그지? 이 내용도 입력해 줍시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11월 10일이다, 그지? 11월 10일. 유형 10일 과세고요. 품목란에 캐비넷 외라고 적어줍니다. 캐비넷 외.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0만 원. 부가가치세 15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수진상사. 전자여부 여.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은 전부 다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12월 18일 주식회사 파닉스의 제품 150만 원을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유형 뭡니까? 12영세입니다. 대금 중 6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6개월 만기 약소금으로 받았다. 서류 번호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됐습니다.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차변의 받으럼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매출이 영세율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란을 입력한다. 그지? 영세율 구분란에 3.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12월 18일 유형 12영세 공급가액은 15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파닉스. 전자여부 여. 영세율 구분 3.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얼마요? 60%. 150만 원 곱하기 60% 하면 90만 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의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20일 핀란드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유형 무엇입니까?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55 수입이지 뭐. 회계 처리는요. 부가가치세 부분만 하랍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란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줍시다. 됐지요? 12월 20일 유형 55 수입이고요. 자, 품목란에 목재라고 적습니다. 자,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거래처가 핵심이다. 그지? 뭐 핀란드에 있는 회사로부터 수입하지만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세관장이라고. 그래서 거래처를 인천세관으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거래처 인천세관. 전자여부 여. 분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다 씁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봅시다. 1번 문항 8월 31일 보통예금에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회계 처리했던 금액 11만 원은 알고 봤더니 8월 기속분 직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월급 줄 때 원천 징수한 부분은 대변의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는다. 그지? 부채의 증가. 그리고 그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거를 이제 해당 관청에 이제 납부하는 거래될 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돈 나가는 거를 적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요? 11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차변을 엉터리로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을 예수금으로 수정해야 되겠네. 됐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8월 31일로 열어봅니다. 8월 31일 보십시오.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가 기록돼야 되는데 그거를 비용 증가로 기록했다. 그지? 대변 보통 예금 그리고 금액 11만 원은 맞아. 고칠 거는 올리 차변 계정 과목만 고치면 돼.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다. 2번 문항 10월 31일 주식회사 에이스 하이테크의 제품 판매 매장의 임차료 2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회계 담당자 착오로 이를 일반 전표에 입력했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야 되는데 실수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했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정확한 내용 입력하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해버리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엉터리로 입력되어 있는 거 일단 확인합니다. 10월 31일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 요거를 좀 이따 삭제할 거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입력합시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연다. 날짜는 몇 월 며칠? 10월 31일. 자, 유형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유형은 50일 과세가 되겠다. 그지? 자, 금액은요 230만 원. 부가가치세 23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에이스 하이테크. 됐습니까? 자, 전자여부 분계 차변의 임차료라고 회계 처리된다. 그지? 임차료라는 비용 증가. 코드 번호는 제품 판매 매장이니까 생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다. 그지? 800번대 코드입니다. 대변은요.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을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입력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엉터리 회계 처리 일반 전표의 내용은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메뉴 닫고 문제 5번 결산 봅니다. 1번 문항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1년치 보험 가입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차량 보험료 120만 원을 10월 1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그거를 전부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월할 계산할 것. 자, 차 보험료 내면서 그거를 전부 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년 보험료가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너무 큰 상태니까 차변의 비용을 대변에 적어서 좀 비용 감소를 적어 주어야 될 겁니다. 계정 과목은 보험료 계정 과목 되겠다. 그지?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그리고 차변을 내년 보험료에 대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해야 될 겁니다. 됐지요? 자, 12달치 보험료가 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다. 그지? 내년 보험료가 몇 달치입니까?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9달이다. 그지? 그러면 9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수동결산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
얼마요? 900000 그리고 대변을 보험료라는 비용 감소로 코드 번호 800번째 코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다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수정상사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및 기말 공정가액 관련 자료다. 결산 분개하십시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 샀답니다.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이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는데 기말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주당 200만 원씩 이익 봤다. 그지? 200만 원 곱하기 1000주 2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 대변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차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20만 원. 그리고 대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 증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외상 매출금 자료를 바탕으로 대손 충당금 관련 결산 분개를 하십시오. 단 대손율은 1%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오케이. 보증법에 따른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입니다. 수당 결산으로도 작업해도 되겠지만 자동 결산이 훨씬 편하더라. 그지?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회계 기간 1월부터 12월 입력한 다음에 자, 상단부에 있는 대손 상각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조창 나타나고요. 대손율이 몇 퍼센트라고? 1%라고. 오케이. 그러면 1% 대손율로 보충법에 따라서 올해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이 자동으로 쫘라락 계산된다. 그지? 요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올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 안 하는 나머지 내용들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됐지요? 그러면 3954110이라는 요 추가 설정 금액만 딱 남게 되고 요거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나타납니다. 됐지요?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면 그 보조창의 금액이 해당 란으로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판관비 중에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는 부분이고 대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 란으로 딱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를 클릭해버리면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분개가 자동으로 쌀 반영될 겁니다. 오케이. 자, 메뉴 닫으시고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자 마지막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제일 큰 거래처와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네요. 거래처 원장 메뉴지 뭐. 메뉴입니다. 거래처 원장. 자, 6월 말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지? 1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입니다.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 조회합니다. 자, 정기 2월 차변, 대변 잔액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6월 말의 잔액이다. 그지? 요 금액이 제일 큰 거를 찾아봅니다. 뭐가 제일 큽니까? 5482000이 제일 크네. 거래처 이름은 누굽니까? 경원물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묻고 있는 게 뭐다고? 가장 큰 거래처와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를 할까 여기? 경원물산 금액은 5482000. 오케이. 요 내용을 입력합시다.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하단부 그지 조회란에 입력합니다. 경원 물산 548200000 됐습니다. 2번 문항 2, 4분기 4월부터 6월을 말한다 그지? 2, 4분기 중에 지출한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월부터 6월 3개월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를 묻고 있다고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그지? 됐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 4월부터 6월까지. 자, 판관비 중에서 계정 과목 이름이 접대비 계정 과목. 여기 있다 그지? 접대비 계정 과목이 비용이니까 증가가 차변에 기록된다 그지? 접대비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이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761500. 만약에 요 3개월 동안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열금액을 답하면 될 거다. 그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현금으로 지출된 건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접대비 지출액이라고 지출한 접대비라고만 묻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출한 접대비라고 묻고 있으니까 접대비 계정 과목 자체가 그냥 증가한 거. 즉 계열 금액을 답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답 확인했고 입력합니다. 761500 됐습니다. (3번) 문항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가가세 신고서 열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1기 확정 4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에서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고요. 기간 4월부터 6월 입력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라인이다 그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연서 받은 것 중에서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합니다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게 16번 라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묻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분을 묻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96000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기편 특별 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